금쪽이 시리즈를 어쨌든 지금 시아 선생님도 하고 있는데 네. 왜 두 번째 금쪽이를 하게 됐는지가 제가 정말 극강의 워라밸 파에서 목적이 좀 생겨서 계속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려니까 제 성향이 열정이 끌어올랐다가 다시 무너지고 다시 끌어올랐다가 무너지는 편이어서 이 끌어오른 열정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갈 사람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은 직업이 뭐예요? 저의 직업은 필라테스 강사입니다. 필라테스 강사. 그거는 메타인지랑 여러 가지 개념들을 그래도 옆에서 많이 교육이랑 세미나를 들으셨을 텐데 좀 해보셨는지. 네, 해봤죠, 당연히. 네,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개념을 만약에 모르고 있으면은 보충 설명을 좀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정의랑 어디까지 스스로 좀 해봤는지 쭉 얘기를 해주면 그거에서 보완을 설명을 좀 해주고 또 미션으로 주면 되니까. 일단 메타인지는 나 자신을 아는 거라고 배웠습니다.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, 뭐 아니면 잘하는 거, 그리고 나의 단점, 내가 못하는 거,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알기 쉽지만 내가 잘하는 거 아니면 내가 못하는 거, 남들한테 비춰지는 나 이런 거는 사실 계속 어려운 것 같아요.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사실 저는 더 쉽게 접근을 했거든요. 저는 독서를 할 때 편하고 아니면 내가 영상을 볼 때 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편하지만 아무래도 내가 잘하는 거라고 하면 내가 정말 특출나게 잘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 전에 대표님이 말씀드렸듯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남보다는 조금이라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걸 내가 잘할까? 라는 게 좀 저는 그런 장걱정이 많습니다. 근데 뭐 사실상 매번 이 개념을 얘기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잘하는 거는 사실 상대적인 거라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천재를 이길 수는 없어. 그거를 냉정하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.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는 잘하는 거에 아무것도 쓰면 안 돼요. 그쵸? 네. 근데 그냥 본인이 생각했었을 때 이거는 그래도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좀 잘하는 것 같다. 혹은 다른 사람들이 느꼈을 때 너 이거 좀 잘하는 것 같은데? 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다 나열을 해봐라. 라고 하는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었어. 근데 좀 느낀 게 뭐냐면은 생각보다 얘기를 잘 들어준대. 잘 들어줘요. 그러니까 나는 그걸 잘한다고 생각을 못했어. 왜냐면 공감과 위로는 해주진 않으니까. 얘기를 들어주고 현실적인 대안을 이제 짜주는 편이지만은 그것 또한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대로 이제 대안을 얘기를 해주는. 나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피드백을 많이 하는 역할이라서 좀 잘 들어주지는 못하는 사람인가?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너 좀 그래도 잘 들어주는데? 고충이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는 잘 들어주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? 라는 거를 최근에 좀 많이 들었었어요. 나는 애초에 그런 걸 잘한다고 생각을 못 했었어. 그렇게 봤을 때 나도 모르는 거를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느꼈을 때 너 이거 좀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는 잘하는 거 아닐까? 남이 인정해 준 거니까. 그런 식으로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생각해보면 어떨까? 좋아요. 물론 내가 이제 얘기를 들어주는 거가 엄청 얘기를 잘 들어주는 심리 상담 상담 전문가분들보다는 당연히 능력치가 완전 떨어지겠죠. 근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야. 내가 그 사람들이랑 경쟁을 할 건 아니잖아. 그냥 단순히 이거는 항목을 나열하는 거에 목적을 두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좀 쉽게라고 하면은 좀 그런데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맞아요. 좀 적어보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. 라는 생각. 그러면 메타인지를 조금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미션을 그럼 다시 한번 드릴게요.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메타인지를 했으면은 구매 편의 세 가지가 있잖아요. R, C, S. 이게 구매 편이 아니에요? 기능제, 경험제, 상징제. 잠시만. RCS 뭐예요, 그럼? 마케팅은 두 가지입니다. RCS와 모호가 선택하기가 있습니다. 기능제, 그렇죠. 구매 편익은 이 서비스를 왜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네네. 부분이잖아요. 그렇죠. 기능제, 경험제, 그렇죠. 상징제. 다 그거에 대해서도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세팅을 했었을 때는 교육 쪽 캐릭터는 아니었어. 그쵸? 네, 근데 이제는 교육 쪽으로 해야 되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그거를 하기로 한 약속이 시간이 많이 지났죠. 그러니까 이젠 진짜 해야 돼. 예. 했을 때 이제 그럼 교육자 캐릭터로서 본인의 네. 기능제와 경험제와 상징제가 있을 거예요. 그쵸? 네. 그거를 정리를 해본 적은 있는가요? 그 전에 캐릭터만 정리를 했었는지 아니면 이것도 해봤는지. 그 전에 캐릭터만 해본 것 같고 지금 교육자 캐릭터도 조금은 정리가 되긴 하는데 정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은 들어요. 확신은 잘 안 됐습니다. 그래서 한 번 더 미션을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거 구매 편익을 기능 경험 상징으로
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기능제 정의가 뭐죠? 기능제는 이 사람의 이 물건의 정말 기능인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좋은 기능. 커피는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으니까 이 카페인이라는 기능이 있는 거야. 졸음을 깨게 하는. 그러고 경험 같은 경우는 이 커피를 먹었을 때 많은 분들이 잠을 깼어 라고 후기를 입증하는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쌓여온 데이터가 있는 것. 그리고 상징 같은 경우는 커피는 브라질 산만 좋아 아니면 콜롬비아 산이 최고야 이런 것에 대한 그 사람들한테 밝혀있는 인식들에 대한 그런 큰 상징을 의미하는 거죠. 맞죠? 요 정의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잘하죠? 정의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잘 숙지를 하고 있는데, 그러니까 이제 교육자로서도 기능 경험 상징들을 그냥 하나만 딱 얘기를 해보면, 경험제를 서류화를 해본 적은 있어요. 그 회원님들 이렇게 막 스토리를 올리는 건 알지만 그거를 진짜 케이스별 혹은 증상별, 질환별 그런 거를 비포 애프터를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다든지, 아니면 회원님들의 그런 소중한 후기 같은 것들을 그냥 스토리 올리고 땡이 아니라 따로 이렇게 막 그걸 정리를 좀 해놨는지. 따로 해놓은 건 없습니다. 그럼 서류화가 안 됐네요. 네. 그러면 제가 서류가 안 된 사람은 뭐라고 했죠? 아무것도 없는 사람. 그쵸. 그럼 당신은 이제 시작한 초보 강사와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. 근데 받아놓은 것들은 꽤 됐죠, 찾아보면. 네, 조금 있죠. 그거를 이제 쭉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.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세팅을 해보면, 만약에 후기가 카톡에 쌓여있는 거나 아니면 DM으로 쌓여있는 거가 50개라고 칩시다. 50개를 쳤었을 때 이게 뭐 미용 목적이 있을 거고 재활 목적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, 사람들이.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세팅을 해야 되는 그 교육자에 맞는 경험제로 서류화를 해야 돼요. 만약에 본인이 재활, 통증 개선 쪽으로 만약에 교육자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어, 미용 목적이 아니라, 그러면 선생님이랑 운동했으니까는 힙이 너무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라는 후기는 쓸모가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없죠. 그니까 그거는 빼놓고 그 캐릭터에 맞는 경험제들을 서류화를 해놔라. 좋아요.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. 그러면 해부학 강의를 저는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잖아요. 근데 재활 후기나 이런 게 과연 제 경험제로 쌓이는 거가 맞을까요? 봐봐요. 이렇게 난 볼 수 있을 것 같아. 필라테스의 원래 뿌리는 뭐야? 원래 필라테스를 하는 목적은? 원래 필라테스 목적은 무용수의 재활을 위하여 재활이잖아요. 그러니까 필라테스의 원래 뿌리의 목적은 재활이었죠. 기능 개선. 그럼 뭐 기능 부정 개선이든 어쨌든 재활이잖아. 그러니까 미용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야. 그럼 맞죠? 그러니까 내가 왜 기능해부학 강사이지만 재활이나 통증 개선 쪽으로 경험제를 쌓으라고 하는 거는, 목적이 기능해부학 강사인데 미용 목적 후기만 있어. 그러면은 과연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힙을 엄청 잘 만들었으니까 이런 이론적인 거, 뼈, 근육 계열 뭐 이런 거를 잘 알려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까? 아니면 고목목도 막 비페프터도 만든 사람이고 뭐 편평등도 잘 만든 사람이야. 그런 사람이 이제 막 이론적으로도 기능해부학, 뭐 기체해부학 이런 것들을 막 알려줘. 그러면 좀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?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는 거지. 근데 단순히 미용 목적의 후기를 만약에 쌓는다면 과연 이게 같은 싱크이냐라는 거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나는 그 필라테스라면 필라테스의 목적에 맞는 거는 재활이나 기능 부정 개선, 통증 개선 이런 느낌의 비포 애프터를 서류화를 해놓으면 당연히 이 교육하는 데 있어서 나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생각했던 거는 조금 너무 단편적인 생각인 것 같아. 예를 들어서 나는 기초해부학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 기초해부학 강의에 대해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. 너무 단편적인 사고 아니야? 맞죠.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 뭔가 후기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. 뭐 회원님들한테 이건 시상면이고요, 간상면이고 이런 얘기를 할 거야. 그리고 뭐 후기를 그런 걸 받아놓은 게 있어. 저는 간상면이 너무 좋아졌어요. 뭐 오케이시, 시케시 이해가 너무 잘 돼요. 뭐 이런 얘기를 해. 그런 후기가 있어요? 없죠. 그러니까 이 이론을 배우는 이유가 뭐야? 기능해부학을? 필라테스 강사가? 잘 움직이기 위해. 실기에 잘 써먹기 위해서지. 사람들이 필라테스를 하는 목적이 뭐야? 잘 움직이기 위해. 잘 움직이기 위해, 그리고 통증 개선, 재활 이런 거죠. 그럼 그거를 위해서는 이론과 실기가 필요해. 맞지? 이 목적에 따라서 이론, 실기가 있어. 그러니까는 나는 이게 두 개가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죠. 이해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의 서류화가 필요하다. 상징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? 저희 상징제 같은 경우 그래도 원장 출신이었잖아, 하나. 센터. 네, 그렇죠. 원장이었기도 하고. 였나? 그래서 필라테스로 변경을 될 때. 했었을 때 원장으로 그러면 스카웃을 된 거예요? 그니까 그래서 처음에 팀장을 하고 있었어요. 팀장을 하고 있었다가 스카웃이 돼가지고 원장이 되었습니다. 상징제로 원장을 했었었는데 규모는 좀 어땠어요? 규모는 유효 회원 수가 거의 한
180에서 200명 정도? 그럼 엄청 큰 거야? 아니면 좀 그래도 나는 잘 적당한 모르겠어. 거죠. 몇 평대죠? 저희가 그때 몇 평대인 건 정확하게 모르는데 룸이 한 4개 정도 있었고 그럼 강사님들은? 강사님들도 4명에서 5명 정도가 있었어요. 그래도 완전 소규모는 아니고 어느 정도 그냥 센터 그쵸. 정도가 된다. 맞아요. 저녁 타임엔 2타임씩 계속 열리고 오전에도 계속 수업이 6명씩 많이 잘 차고 그랬던 센터였습니다. 그렇게 이제 원장을 했었고, 그리고 원장이라는 거 운영을 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됐죠? 같은 업무를 한 기간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? 1년 반에서 2년 정도